네,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입니다. 집을 사려는 사람, 팔 사람, 대출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는 게 없는데요. 이 내용 이광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. 네. 일단 우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계 대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몇 년 전만 해도 혼합형 상품이라고 해서 한 5년 정도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그 뒤에 금리가 변동되는 형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인기가 많았습니다. 예. 최근 이 상품의 금리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.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각 은행마다 금리 구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9월 초와 비교해서 단 한 달 만에 적게는 0.01%포인트대 초반에서 많게는 0.06%포인트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. 왜 이 상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1, 2년 정도 더 계속된다면 3, 4년 전에 가장 금리가 낮았을 때 이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금리가 5년 주기가 돌아오면서 크게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은이 금리를 안 올렸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가계대출은 왜 오르는 거죠? 네, 방금 말씀드린 이 혼합형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있는 특정 채권 상품과 연동돼서 금리가 오르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또 이게 기준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정도의 심리가 미리 반영돼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융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다. 이런 식의 분석이 많습니다. 네,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대출금리 어떻게 오를까요? 네,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올리더라도 많이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0.25%포인트 정도 인상이 될 거다. 이런 식의 분석이 많은데요. 예. 이럴 경우에 대출 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채권 금리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그보다 조금 더 적은 0.1에서 0.2%포인트 정도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. 네,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대출에도 영향이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양한 영역에서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받는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죠. 이거는 정부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좀 간섭하는 정도가 약해서 금리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.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청약이나 재건축 시장 전반에 열기를 가라앉히는데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예. 또 수익형 부동산 역시도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투자를 벌이게끔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이 금리 인상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1,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네,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.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